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민철의 처절한 절규가 대저택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었던 그가 왜 재벌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17살 고등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새벽 4시 한 소년의 하루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진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치킨 배달용 오토바이 키를 집어들었어요. 17살. 다른 친구들은 아직 꿈나라에서 헤맬 시간이었지만 진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모부 박민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늦었네. 박민철이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오늘 학교 가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제 웃기지. 박민철이 비웃으며 배달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내 아비가 남긴 빚이 얼만 줄 알아? 3억이다, 3억. 고등학교 졸업장이 밥 먹여주냐? 진수는 입술을 깨물며 배달 목록을 받아들었어요. 종이 위에는 20개가 넘는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진수의 눈을 시리게 했어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계단을 오르내리며 치킨을 배달할 때마다 진수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학생이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아르바이트요. 진수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어서야 새벽 배달이 끝났어요. 진수는 치킨집으로 돌아가 오토바이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박민철이 물었어요. 40만 원입니다. 그거로는 부족해. 점심때도 나와야지. 진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2시간 후 다시 치킨집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수의 일상이었어요. 학교는 몇 달째 가지 못하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몰래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는 순간 눈에 들어온 글자가 있었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밤마다 낡은 참고서를 붙들고 공부한 결과였어요. 지방의 작은 대학이었지만 진수에게는 꿈 그 자체였습니다. 할 수 있다. 진수는 용기를 내어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박민철이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모부.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저 대학에 붙었어요. 박민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수를 쳐다봤어요. 대학? 너가? 네. 그래서 내년부터 다닐 수 있을까요? 순간 박민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아비가 남긴 빚이 얼만 줄 알아? 고모부. 3억이다. 3억? 박민철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말이야. 그 돈 다 갚고 대학 가든가. 진수는 주머니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장학금도 나온다고 했어요. 반액이요. 박민철은 합격 통지서를 낚아채더니 양손으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내 주제의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 넌 평생 빚쟁이 새끼야. 박민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었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자가 반쪽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고시원 방에서 테이프로 합격 통지서 조각들을 이어붙였어요. 하지만 이미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진수의 꿈처럼요.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며칠 뒤 진수는 오랜만에 학교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기다리는 건 또 다른 굴욕이었어요. 급식비 미납 학생들은 교실 뒤로 나와 서세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쟤 또야? 부모님이 뭐 하시길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진수야, 부모님 도장 가져와야 하는데. 담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럼 보호자라도. 네, 알겠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박민철이 진수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그의 손에는 대출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뭐예요? 내 명의로 대출 받을 거야.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보증인은 내가 선다. 싫으면 당장 나가. 박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고시원비도 내가 내는 거 알지? 안 하면 쫓아낸다. 진수는 서류를 움켜쥔 채 떨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얼마나 빌리는 건데요? 2천만 원. 조금만 더 참아. 곧 다 갚을 수 있어. 그날 밤 진수는 아버지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상자 깊숙한 곳에서 진수는 이상한 명함들을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들이었어요. L&T 그룹 대표이사 이민준, 현대건설 협력업체 대표.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건설업자라고 들었는데 이 명함들은 뭔가 달랐어요. 회사 이름도 고급스럽고 직함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진수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냥 건설업자였나? 하지만 의문을 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수는 명함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선택지가 막혔습니다. 대학도 미래도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곳마저 불안했어요.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진수는 손에 테이프로 이어붙인 합격 통지서를 들고 추모공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진수는 작은 명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돌 위에 꽃 한 송이를 놓았어요. 저 대학에 붙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못 가요. 고모부가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해서. 찢어진 합격 통지서를 펼쳐 보이며 진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많은 빚을 남기신 거예요? 3억이나? 혹시?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품격 있는 정장을 입은 7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너 혹시 이민준 아들이냐? 노인의 눈빛이 진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포랐어요. 네. 근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노인의 손이 지팡이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수의 눈매와 코끝이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나는 노인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다. 순간 진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아버지요? 그래. 내 이름은 이동혁이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L&T 그룹 회장. 진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유품에서 봤던 그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내 아들이었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19년 전에 집을 나간 내 큰아들 말이다.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모부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어요. 그럼 빚은요? 고모부가 3억이나 된다고. 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빚 이야기냐? 그 순간 진수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 회장은 진수를 근처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앉아봐. 할 이야기가 많다. L&T 그룹이라고 하면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내가 40년 전에 세운 건설회사다. 지금은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지. 진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내 큰아들이었다. 회사 후계자로 키웠는데 19년 전에 자유연애 때문에 집을 나갔어. 이 회장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고아예요. 이 회장은 진수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아니다. 넌 내 유일한 핏줄이야. 말도 안 돼요. 진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무슨 재벌 손자요? 저는 치킨 배달하는 애예요. 그럼 이 얼굴은 뭐지? 이 회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내 아버지 어릴 때 모습이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이 진수와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끝,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거짓말이에요. 진수가 뒤로 물러났어요. 고모부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빚쟁이라고. 박민철 말이냐? 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자가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말해봐. 3억 빚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갚아야 한다고. 이 회장의 주먹이 지팡이를 쥔 채 하얗게 굳었어요. 그 이자가 감히. 진짜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할아버지 손자예요? 그래. 그리고 내 아버지는 빚쟁이가 아니라 3억을 남긴 사람이다.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말이야.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고모부는 왜? 그건 내가 알아볼 일이다. 이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넌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이 회장은 진수를 집으로 데려간 뒤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민철이라는 자를 조사해봐. 진수의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지? 이민준 회장님 사망 후 보험금 수령 내역입니다. 생명보험금 2억 5천만 원, 퇴직금 5천만 원, 총 3억 원을 박민철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 회장의 손이 서류를 움켜쥔 채 떨렸어요. 진수 명의로는 0원입니다. 비서실장이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진수에게 빚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서류에는 진수의 어린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있었어요. 채무액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히 내 손자를. 이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진수를 치킨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시키면서 월급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완전한 아동 착취입니다. 이 회장은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어요. 박민철이 진수 명의로 추가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완전히 미쳤구나. 이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내 아들이 남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내 손자는 굶겼다는 거냐? 네. 그리고 대학 합격 통지서도 찢어버린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철이 진수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문 제사를 준비해.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이번 토요일이다. 이 회장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박민철, 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힐 때가 왔다. 토요일 오전 이 회장의 본가 마당에는 친척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박민철이 굽실거리며 인사했어요. 갑자기 제사를 차리신다고 하니 놀랐습니다. 앉아라. 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민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진수가 할아버지 옆에 나타났습니다. 진수야? 내가 왜 여기? 소개하겠다. 이 회장이 일어섰어요. 이 아이는 내 친손자, 재우의 아들 진수다. 마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닥치고 들어. 이 회장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모든 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 화면에는 보험금 수령 내역이 떴어요. 박민철 수령액 3억 원, 진수 지출액 0원.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유산 3억을 이자가 혼자 가로챘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 아닙니다. 제가 진수를 키우느라 키워줬다고? 이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진수가 새벽 배달하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미성년자를 새벽부터 밤까지 일시키면서 월급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저런 짐승 같은 놈.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박민철이 합격 통지서를 찢는 장면이 나왔어요. 대학 합격증까지 찢어버리고 거짓 차용증을 만들었다. 박민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손을 빌었어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늦었다. 이 회장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다. 파문이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철 씨죠? 횡령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요. 형님. 박민철이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가며 절규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진수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으며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진수는 L&T 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눈부셨어요. 기분이 어떠냐? 이 회장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요. 진수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한 거다. 이 회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대학 등록도 끝났고 이제 이걸 보자. 서류에는 희망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겪었던 것처럼 고아원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이다. 이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너의 아이디어로 만들고 싶다.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고통받았던 만큼 다른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자. 그날 오후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찢어진 합격증이 아니라 대학 등록증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진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 대학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찾아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회장도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재우야, 미안했다. 우리 진수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버지, 진수가 장학재단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줄게요. 바람이 불며 계획서의 페이지가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수가 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다.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추모공원을 나섰어요.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여정도 함께 시작되었어요.